풍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풍경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경화는 자연과 인공물 속에 담겨 있는 삶의 모습과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아까 말했죠? 관점, 해석하는 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고 있죠. 풍경화든, 정물화든, 뭐든 조소든 그 어떤 것이든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죠. 미술을 공부할 때 그 관점이 어떤 조형적인 법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땠어요? 인상주의가 어떤 관점? 빛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뭐가 나왔나요? 조형의 법칙인? 그렇죠. 인상의 색이 나왔잖아요. 인상의 색이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발견해서 그거를 갖고 자기의 어떤 스타일로 유지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갔죠. 이것만 고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풍경화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근감이나 공간감의 표현에 되게 좋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풍경화를 많이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서양의 고정 시점 원근법, 고정된 시점으로 원근을 하는 거예요. 투시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1점 투시가 있고 2점 투시가 있죠. 1점 투시는 호베마의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구도로 되어 있죠. 여기 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죠? 대각선 구도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된 소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점 투시도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점 투시도법 보시면 점이 두 개죠. 주로 큰 건물을 그릴 때 가로수길처럼 1점 투시랑은 다르게 소실점이 두 개로서 큰 건물이라든지 웅장함을 느끼는 어떤 대상을 그릴 때 주로 쓰는 투시도법이고요. 건물 이렇게 쓰고 아무튼 어쨌거나 고정된 시점, 한 자리에서 작가가 움직이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가까운 거는 크게, 먼 물체는 작게 표현했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관, 어떤 자연관? 맞아요. 서양의 자연관, 대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서 한 자리에서 너를 최대한 이렇게 한 시점에서 더 뜯어볼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아주 객관적이고 차갑고 냉철한 이성으로 파악하는 어떤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방식의 투시도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원근법이 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역원근법하고 원근법하고 달라요. 원근법은 이렇게 소실점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여기가 좁아지는, 크기가 작아지는. 근데 역원근법은 뭐냐면 동양에서 쓴 건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는 빠져나와 있는 거야. 나는 여기에 있어 라는 느낌이고요. 나는 이제 일로 들어갈 거야 라는 느낌이래요. 이게 대상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어떤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원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소실점이 뒤로 가면서 더 커지죠.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어디쯤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물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여기 물체가 있으면 사람이 여기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역원근법이래요. 그런데 붕 떠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원근법은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아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위치에서부터도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원근법이 주로 쓰인 것은 우리나라 동양 이런 역원근법이 쓰였는데 원근법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어요, 선생님이. 고정 시점을 갖고 있는 그 서양의 선 원근법과 동양의 이동 시점을 가진 산점투시 역원근법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거 그대로죠. 소실점이 하나일 때, 소실점이 두 개일 때, 소실점이 세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쵸? 3차원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2차원의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환영이에요. 절대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동 시점을 갖고 있어요. 이동 시점이 뭐냐면은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본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과 저 시점이 달라요. 여기는 고원법 썼어요. 여기 보면 고원법. 높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점.
이거 여기 있는 이만큼은 어때요? 평원법 썼어요. 자연스러운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점. 심원법은 뭐냐면 밑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이 골목길 있죠?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어떤 투시도법이 아니죠. 원근법이 세 개가 섞여 있어서 삼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상을 바라볼 때 한 군데에서 앉아서 난 널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설명했잖아. 여행 다니듯이 여기서도 본 거, 여기서도 본 거, 여기서도 본 거. 이렇게 이거를 한 화면에 넣은 거예요. 내가 느낀 거 그대로. 피카소랑 비슷하죠? 또 누구랑 비슷해요? 이집트의 미술과 비슷하죠? 이집트 회화랑? 그죠? 아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건 아는 것 플러스 느낀 것을 그리는 거예요. 느낀 것. 아무래도 동양과 서양은 다르겠죠. 이집트하고 피카소는 뭐예요? 아는 것을 그렸고 우리는 아는 것 플러스 느낀 것을 그린 거예요. 동양은. 자아합일, 자연하고 나하고 자연 분리 아니고 자연 합일. 그죠? 여긴 자연하고 대상하고 분리. 그 차이점은 있지만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되게 비슷했다는 거죠. 아는 대로 그린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위를 보고 그린 거 이렇게 산 아주 높이 있는 거 이건 고원법. 그리고 여기 평온한 평지를 바라보면서 그리는 건 평원법. 그리고 저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조감법이라고도 해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새처럼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이 오솔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심원법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나란히 씁니다. 그래서 시점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해서 산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1점이 아니라 산점, 다양한 시점이다 라고 해서 산점 투시고 고정적인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동 시점이라고 했고요. 특징이 여기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있는데 여기는 3원법이 있다. 그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역원근법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예요. 어떻게 뒤로 가면서 더 커지는 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작게 그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이 상자 보세요. 이 예수가 누워있는 곳. 이게 뒤로 가면서 더 커지죠? 이런 시점을 썼었다라는 거. 이거는 좀 더 아는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한 아까 전에 그 뭐였죠? 로마 시대 때였나? 폼페이 벽화죠. 폼페이의 벽화에서 이렇게 여기 잉어 그림 있고 연못 있었잖아요. 나무 그림 있고 이렇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역언근법.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로 썼었고 옛날에 이집트라든지 중세까지 이렇게 썼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르네상스로 오면서 객관적인 걸 표현하자라고 해서 그 전까지의 전통을 무시하고 버렸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객관적인 것보다는 종교 미술이 계속되었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고 어떤 무라일체 대상과 주객 합일 이런 거였다고 했잖아요. 중세와 약간 비슷했겠죠. 사상이. 그래서 그 어떤 그 형상 자체도 어떤 그런 자연관에 따른 문화에 따른 어떤 미술의 형상 자체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언근법은 비슷한 게 조감도라고 해요. 산에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요. 산을 바라볼 때 심원법하고 비슷한 건데 밑을 바라보듯이 날개 달린 새가 밑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공중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새의 시점을 활용한 표현으로서 시선의 주관성보다 객관성에 도드라진다. 심원법하고 비슷해요. 심원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동양의 원근법이기도 하고 역원근법은 서양에서 중세까지 쓰였던 원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색채 원근법은 알고 계시죠? 뿌연 거 공기 원근법이에요. 뒤에 있는 건 뿌옇게 앞에 있는 건 굉장히 선명하게. 자, 구도도 있어요. 풍경화에는 S자형 구도, 삼각형 구도, 수평 구도, 평온함과 뭐 다이나믹함과 안정됨을 주는 거. 사선 구도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상승감 이런 걸 준다고 하죠. 수직 구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자, 원형 구도 이렇게 편안한 느낌 줍니다. 그래서 풍경화의 역사 다 할 필요 없고요. 이때는 배경이었다가 아까 정물하고 똑같았어요. 17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독립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19세기 인상주의 때 어떻게 됐다? 완전히 미술로서 완전히 새로운 소재로 사용되었다. 컨스터블 터너 바로비 정파 해가지고 정무라 18세기에 아주 독립된 것처럼 여기는 17세기 인상주의 때부터 제대로 그죠? 그 전에는
발어비정파에 의해서 이게 상징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가 있기도 하다는 거 선생님 이중적인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19세기부터는 인상주의로 인해서 완전 색채학, 인상의 색을 연구하고 신인상주의에서도 그랬고, 그죠? 세자르 정물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특징.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끝났어요. 풍경화도 끝났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